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3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중기부 제1차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 24 물결표 사인 28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일 금 김성섭 차관 주재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장애인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중기부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였으나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개정 1922년 10월 18일 공포 1923년 10월 19일 시행으로 2024년부터 기본계획 작성 공표 주기가 5년으로 바뀌면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장애인 기업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 등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 진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 장애인 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기업 20만 개, 매출액 100조 원 달성, 22년 기준 16만 개, 75조 원. 을 목표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 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먼저 장애인 기업의 창업 성장 제도약 등 생애주기별 끊김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 학생, 청년, 노인 세대별로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 장애인 기업 제품 우선 구매 비율 상향 1% 2% 및 장애인 기업 전용 육성기금,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제도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점차 증가하는 중증장애인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 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자점자 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하여 중증장애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과 가족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치만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치만드소 졸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을 통해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기반의 장애인 기업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지역별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지역 선도 장애인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장애 유형별로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기업 간의 교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성장 제기의 기업 생애주기별 CEO 간담회를 추진하고 장애인 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장애인 기업 정책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법 제도 등 정책 기반도 개편한다. 도소매업 장애인 기업의 경우 직접 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 물품까지 공공구매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애인 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도 고도화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보유 통계 간 연계를 강화하여 효과적 정책 수립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제1차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제1차 기본계획이 책임감 있게 추진되어 현장의 장애인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인사혁신처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은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3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고시.kr을 통해 13일 발표했다. 행정, 고용노동, 전산, 화학, 화공 등 분야에서 연구사 1명, 구급 37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 실업급여 지급 기상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회복귀 지원사업 기획 운영 해양오염 예방 재외 동포 서비스 등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될 예정이다. 평균 연령은 36.9세로 지난해 38.6세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최고령자는 56세, 최연소자는 25세이다. 20대 9명, 23.1%, 30대 14명, 35.9%, 40대 13명, 33.3%, 50대 3명, 7.7%.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12명, 30.7%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인 9명, 23.1%, 청각장애인 7명, 17.9%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올해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총 481명 별표 사인이다. 별표 사인. 최근 5년간 선발 인원 20년 39명, 21년 33명, 22년 45명, 23년 41명, 24년 39명.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원서 접수 시 희망자에게 가족,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 단계별로 필요한 시험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면접 시에는 장애 특성에 맞춰 전문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화 통역사 등을 포함한 특별상황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불편 사항을 예방했다. 또한 서류 전형 합격자 증빙 서류 제출 방식도 기존 등기 우편 방식 외에 온라인 제출 방식을 병행해 개인 상황에 맞게 제출토록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임용 이후에도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공직 적응을 돕는 한편 근무 여건을 향상해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장 의견 청취.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9일, 금, 오후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 서울 소재 비공개 시설, 이하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장애인 피해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 65개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시설은 서울, 광주의 각 한 개소씩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는 일반 보호시설에 비해 종사자 2명, 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숙식 제공,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시설은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지원과 함께 동반 아동의 학습 놀이지도, 아동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한 기초역량 훈련과 자립 후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고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시설의 환경과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면밀히 살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앞으로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보조금 신청자 모집.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와 고속도로 장학재단, 이사장 손진식, 은 87, 수, 부터 96, 금, 가지 희망드림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건설 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중증장애를 가지게 된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의 재활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총 32명이 혜택을 받았다. 공사는 9월 말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50명 이내 대상자를 선발, 1인당 200만 원, 총 1억 원의 재활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 장학재단 홈페이지 www.hs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사는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총 6,80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총 11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교통사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안아드림, 사회인으로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스탠드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공부방 꾸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지역 공부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함께 인턴십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상생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이번 희망드림 프로그램이 고속도로 사고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의 재활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속도로 사고로 고통받는 분들을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